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유진이고요. 수면의학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수면의학 센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면다원 검사라는 이제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그런 검사를 하는 곳이고요. 수면다원 검사, 또 우리 활동 계측기를 통해서 24시간 한 1주에서 2주 정도 우리의 일상 활동을 이제 계측을 해서 하는 그런 검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수면의학이라는 분야고, 수면의학은 이제 다양한 그런 수면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어떤 그런 질환의 영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잠을 자면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막 8시간 정도 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3분의 1 정도를 이제 자면서 보내는 건데, 아주 오래전에는 잠은 되게 수동적인 거로 여겨서 별로 연구할 가치가, 삶과 죽음의 한 사이 정도에 있는 사는 활동이 뭔가 멈춰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해내면서 이 수면이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이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연구하고 진료하고 교육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게, 수면장애 중에 가장 흔한 거 2개를 꼽아라. 그럼 가장 흔한 거는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불면증을 주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이 보니까 이제 굳이 과로 또 이렇게 세분화를 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흔한 게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이런 분야는 또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담당을 하셨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세부 전문이라는 과정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거든요. 미국은 수면의학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과, 뭐 이비인후과, 뭐 신경과 이런 이제 전문의를 따고 1, 2년 정도 펠로우십을, 전임의 과정을 이제 수면의학 분야를 하고 시험을 통과를 하면 수면의학의 세부 전문의 보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여러 보험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되고, 그런 세부 전문의 시스템을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제 관할해서 그것도 라이센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제 그런 과별 전문의 이외에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아직 여건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런 질환이 있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되지? 때로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면의학을 뭐 어떤 과가 전문의 백그라운드지 간에 수면의학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수면 문제를 상담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이제 치료 방법으로 이제 설화신경 자극술, 하이포글로살 너브 스티뮬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용된 지 몇 년 지났어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마 수가 시스템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기를 이제 수술을 해서 넣게 되고 설화신경을 자극을 해서 호흡을 할 때 이제 폐색이 생길 때 이제 설화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혀를 약간 앞으로 당기게 돼서 폐색을 조금 덜하게 하는 그런 검증도 됐고 좋은 치료 방법인데, 수면무호흡증에 좋은 치료 방법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되게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아마 외국에서도 되게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압기 정도를 조금 이제 보험에 조금. 그렇죠. 네, 양압기가 지금 네, 2018년 7월에 의료보험이 됐고요. 실제로 그전에는 양압기도 사실 대부분 다 수입하는 기계였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을 진단을 받으면 양압기를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주고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한 달에 이제 몇만 원씩,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정수기 렌트하면 정수기 회사에다 얼마 내듯이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수면무호흡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해서 이제 쓰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조금 환자분들은 좀 나아졌습니다. 네. 예를 들면 코를 건다는 거는 숨을 쉴 때 소리가 난다는 거는 상기도로 공기가 이제 숨을 쉬고 들숨 날숨일 때 이렇게
드나들어야 되는데 길이 좁은 거거든요. 길이 좁아서 소리가 나게 되고, 그렇다는 거는 막힐 수 있다는 리스크를 저희가 시사하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이고, 그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수면 무호흡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성 무호흡은 대개는 이제 한 시간 주무실 때 5번 이상 이제 무호흡이나 저호흡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가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좋은 치료는 양압기를 쓰는 거예요. 가장 고려해야 되는 치료는. 양압기가 실제로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대개는 가장 기본 마스크는 레이저 마스크라서 코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고요. 기계에 연결이 돼서, 기계는 이렇게 보온 도시락만하게 생겨서 안에서 이제 바람이 나오고, 그거를 과거에는 에어 스플린터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 부목이죠. 우리 왜 다리가 부러지면 부목되듯이 공기 부목 같은. 그러니까 이제 상기도가 자꾸 이렇게 막히는 거죠. 막히는 거를 후 하고 이제 바람을 불어주면 풍선을 불어서 쫙 펴주듯이 상기도를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근데 양압기는 굉장히 좋은 치료인데 써야 말이죠. 아무리 좋은 치료도 써야 이제 수능도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치료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수능하기 조금 어려워하시는, 적응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좋고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치료다. 수면 무호흡증은 크게 2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숨이 막히니까 숨을 쉬려고 잠에서 자꾸 깨게 돼요. 그러면 잠이 이제 채썬잠처럼 자꾸 이제 중간에 자꾸 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깨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낮에 졸립고 이런 증상을 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산소증이 간헐적으로 막 계속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하고 뇌에 굉장히 큰, 뇌 심혈관계에 이제 굉장히 큰 버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양압기를 쓰는 게 가장 좋은 치료다. 양압기는 안경 같은 치료다. 안경을 쓴다고 눈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양압기를 쓴다고 수면무호흡증이 없던 상태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양압기는 내 친구다. 항상 잘 때마다 쓰고 주무셔서 수면무호흡증이 최대한 자는 동안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한 방법이다.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또 이제 저산소증이 계속 와서 뇌세포가 파괴되고 이런 과정을 갈 수 있으니까 뭐 치매나 다른 퇴행성 질환들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요즘에는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환자분들께서 내가 코를 많이 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받으시고 또 양압기 치료도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검사를 여기 와서 예, 수면 다원 검사를 네, 보시면 네. 이제 저희 검사실이 이렇게 이제 작은 비즈니스 호텔처럼 집에 침실 같이 그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저희가 뭐 병실이나 실험실 같은 환경이 아니라 편안한 환경에서, 저희는 뭐 평소에 주무시는 것 같은 잠을 여기서 주무셨으면 하는 게, 물론 환자분들은 좀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센서를 달고 환자분들이 주무시게 되고요. 대개는 저녁 먹고 한 7, 8시쯤 오셔서 센서 붙이고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가시고, 저희는 이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찍어서 이렇게 이제 한 이제 1002폭 30초 단위로 다 자르면 그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 페이지의 수면의 단계는 뭐고, 이 페이지에서 이제 무호흡이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움직임이 있었느냐, 뭐 발차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런 이벤트들을 판독을 해서 종합해서 이제 결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예로 들면, 수면 무호흡증도 연세가 드시면서 유병이 높아지는데, 그것은 뭐 예를 들면 뭐 70, 80, 90 계속 이렇게 연세가 들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 5, 60대까지 이제 피크를 다다르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거는 일관된 연구는 없는데 약간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는 이제 복부 비만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처지듯이 안에 있는 그런 결체 조직들도 처지는 거니까 쉽게 이제 상기도가 막히게 되고, 또 여러 폐의 어떤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유병률을 높이게 되고요. 잠 자체를 살펴보면 이제 수면의 질은 연세가 드시면서 퀄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깊은 잠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얕은 잠이 늘어나고 수면의 분절화가 되고 그러면서 아마 50대, 60대 조금 넘어가시면서는 한 번에 옛날에 20대처럼 쫙 이어서 잘 못 자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잠 자체도 연령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좀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자는 것도 뇌 기능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자는 것도 사실은 우리 뇌가 쉬는 거고 우리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쉬는 건데 이제 그런 기능도 실제로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과정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몸에 이제 좋지 않은 균이 들어오게 되면 림프계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하고 사실은 비슷하게 우리 뇌에는 이제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 척수액이라는 액이 돌면서 액체가 돌면서 이제 사용하고 남은 필요 없는 단백질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청소해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그걸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 뭐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 글림파틱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청소를 잘 못해서 필요 없는 단백질들이 머리에 그대로 남아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이제 치매나 이런 퇴행성 질환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잠하고 이제 어떤 알츠하이머 치매,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단백질이 쌓이는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는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우리 동물 실험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인간 연구에서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하루에 한 8시간 쉬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위해서도 그렇고 향후에 뭐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뭐 인지적인 건강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